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원기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원기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오후 2시면 식곤증 때문에 졸려 죽겠는데 저짝에서는 허리 펴세요 하는데도 졸려요. 그렇지만 최일구의 허리케인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잠이 싹 달아나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저짝 그러셨는데 M이에요. S예요. KTV인가요? 예. 그러면 허리케인이 최고죠. 맞죠, 두 분? 아, 그럼요. 네. 자, 이 두 분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공부들 하신다라고 얘기도 하네. 자, 알찬 시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부터 정치 파발마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주입니다.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자, 며칠 남았어요. 이제 5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죠, 임기가. 예. 배 교수님. 네. 여론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갤럽인데요, 45%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설제가 1987년도부터 부활이 된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마지막 분기 여론조사에서는 최고치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2% 나왔고, 그리고 김영삼 마지막 주 때. 마지막 주 마지막 4분기 평균으로 볼 때 평균으로 이제 42%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6%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4%,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높았는데 27%. 여기에 비하면은 뭐 엄청 높은 거죠. 재임 기간 동안 평균 이제 52%더라고요.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은 직무 평가가 41%로 지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8%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45%로 현 당선인 41%보다 더 높은 적은 아마 우리 정치 사상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배 교수께서 소개한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했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 교수님. 네.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출마를 선언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심 끝에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은 보선 출마에 나가느냐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고심을 해왔는데, 당 비대위가 차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의 깃발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제 승부수를 던졌는데, 승리할 경우에는 이제 당권 도전까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패배하면은 대선 패배했는데 또 지방선거까지 나와서 이렇게 패배하느냐라는 이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독배를 든 그런 성격도 강한데 왜 이걸 수용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지 않았느냐. 왜냐, 지금 굉장히 당이 어려운데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출마 안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형식적으로 방탄조끼 이른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혜경 부인 법카 관련해 가지고 이때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이재명 전 후보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이 사법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텐데 차라리 방탄조끼 입고 싸우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율을 보면.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세 가지 판단해서 결국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종호 교수님이 하도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최영기 교수님 나갈라는 걸 제가 잡고 있었어요. 네? 점점점. 자, 최영기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을이 이제 워낙은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이제 지역구 아니겠었어요? 예. 근데 인천 계양을 지역은 민주당 텃밭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 없이 실리만 따진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조금 전에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그 명분이라고 한 부분이 사실 그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검찰, 경찰 조사 중인 것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서도 졌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또 이제 당연히 당선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런 곳에 나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지금. 자, 백 교수님.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경기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속보가 안 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의 그렇지만 문제겠죠. 이제 출마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제 대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출마해서 원내 진입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세력 기반 모아가지고 당권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하고 그래서 대권 도전하겠다라는 앞으로 것인데 5년 뒤에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니까 분당, 김은혜 지금 이제 도지사 후보 지역구에 출마 선언할 텐데 여기 이제 안내 본사가 있어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갈 텐데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대선에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한 5% 포인트 이겼고요.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니네 경기도는 그렇고요. 분당에서는 죄송합니다. 분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12% 포인트를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당에서 지금 부르고 있느냐? 물론 이준석 후보는 좀 그렇지만요. 일단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투입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꽃가마 태우지 않겠다라면서 좀 못마땅한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이제 오늘 인수위 해단식을 하고 나서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인데 최영기 교수님, 예. 자, 어때요? 전략 공천이 가능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뭐 꽃가마에 태울 수는 없다, 경선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경선 원칙을 얘기한 것은 꽃가마 태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사실 지금 현재 박민식 전 의원, 장영하 전 판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분당갑에 출마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당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다고 해서 다 접으라고 하고 전략 공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근거해서 일단 경쟁력을 살펴본 다음에 안 위원장이 월등히 높으면 뭐 단수 공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후보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인물을 골라야 됩니까? 6월 1일 선거인데 뭐 한 5월 한 달이 지금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중순 전에는 아마 다 할 거라고 5월 봅니다. 중순. 예. 그때까지 후보 등록 전에는 해야 되겠죠. 예. 자, 검수완박 논란 있고 나서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때요? 두 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팩트를 보면은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검수완박만 보면은 여론의 흐름은 민주당에게 좀 부정적이에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못됐다가 47%, 잘했다가 36%니까요. 반면에 뭐 용산 이전 문제라든지 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민주당이 불리하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기에 가장 문제가 2030이 핵심 지지층인데 지금 2030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51%, 긍정 평가가 41%.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혼전 지역에서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전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전망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그렇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 제가 볼 때는 뭐 PK 지역 또는 뭐 TK 지역 뭐 확실히 우세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뭐 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혼전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켜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향을 저는 줄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앞으로 민주당이 좀 가지고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입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선거는 고정 지지층과 지역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성 있는 민주당 지역 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가 논란이지 않습니까? 해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부적절한 인사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담당 검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인선된 직책이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관의 역할은 역시 이제 공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건데 본인이 공직에 근무할 때 무리를 빚어서 옷을 벗은 사람이 어떻게 공직의 기강을 잡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기강을 잡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공정해야 되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이 바로 본인 스스로가 포청천이 돼야 되는데 큰 포청천이니까요. 집이 있는 뭐. 포청천이 공직기강을 잡을 수는 포청천이 없겠죠. 내 죄를 알렸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벗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내놨어요. 고문기술자 이근환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히지 그랬느냐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 이제 이시원 검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을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몰랐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 1개월로 끝난 것인데 뭐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도 사실은 알았었던 거 아니냐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무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시원 검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공직기강 비서관에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억울하다. 예, 국정원에서 조작한 증거를 몰랐는데 열심히 검사로서 일하다가 당했다, 피해를 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몰랐겠느냐라는 문제는 뭐 여전히 논란으로 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는 정직 1개월 처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무리를 빚은 것이 팩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기 교수님 이런 가운데 말이죠.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긴다는 기존 합의 사항을 파기할 것을 예고를 해가지고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꼼수를 쓰다 보면 꼼수가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논란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꼼수를 써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와서 보니까 무엇이 꼼수고 무엇이 정수인지 좀 혼동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이제 국힘에서 이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었던 법사위원장 합의도 파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쓴다면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다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올바른 정치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 네,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제 세상 만사가 작용과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을 하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우리도 합의를 번복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치는 완전히 실종이 되고 신뢰도 간 곳이 없고 모렴치 정량만 난무하는데 빨리 좀 국회가 정상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원하면 한동훈을 버려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낙마 여부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해볼까요? 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요. 의혹들은 여전히 많은데 명확한 팩트에 의한 어떤 검증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다 대고 이제 한동훈 이제 카드를 꺼내면서 버리면 한덕수를 살리겠다. 이런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딜하는 곳은 아니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으로 하는 곳인데 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꼼수다. 예. 배 교수님 이야기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인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또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은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되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두 카드를 연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다 제가 볼 때는 청문회 통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취임 시기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네. 이때까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들 봐요? 100%못 받죠. 네, 그때까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니까 9일이잖아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회는 월요일 9일이고요. 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알겠어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앞두고 지금 공약 후퇴 논란에 좀 빠져 있는데 특히 말이죠. 아까 배정희 씨도 처음에 그 여론조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대남을 겨냥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면 이제 당장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취임과 동시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예산이 좀 녹록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2025년까지는 다 지급하겠다라는 걸로 하니까 지금 당장 공약 후퇴 아니냐라면서 특히 이대남 이 젊은 층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5년부터 그렇습니다. 공약을 시행해 보겠다는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여가부 폐지도 지금 인수위 100대 과제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모두 일괄적으로 60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다가 좀 이것도 뭐 차등 지급해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아까 41%로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인사 문제 또 용산 이전 문제 그리고 공약 미이행 문제라는 것이 이제 다 총체적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 얘기도 그런 거고 이러다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하도 공약 파기 아니냐라고 한 비판이 높아지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선 때 한 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요. 여가부 폐지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오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입법은 조속히 시행하겠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자, 이런 공약 후퇴 논란 속에 이제 이대남 민심이 이제 들썩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요 관련해서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렸지만은 2030의 표심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30의 표심이 부정적으로 흐르면은 그걸로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겠느냐라고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뭐 여에게 유리한 부분, 야에게 유리한 부분 다 있기 때문에 혼전 지역에서는 그래도 2030이 만약에 기권하게 된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승패를 좌우할 요인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이대남을 겨냥한 윤 당선인의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망이 클 대한민국 이대남들에게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욱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치인들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하다까지 얘기했는데 혼났어. 자, 이어서 최영기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벌써 실망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니? 함께 기다려보자 친구야. 확실하대요. 무슨 노래 제목 같다. 친구야 기다려봐라. 예. 자, 오늘 또 최영기 교수님이 빵을 좀 사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합니다가 또 나올 수가 있었다네. 아유, 밖에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뭐 조작이 있군요. 그게 아니고 오늘 최영기 교수님이 마지막 출연이에요. 예. 뭐 몇 번 하지도 않고 만나자마자 떠나십니다. 또 언제 오겠죠. 짧게 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뭐랄까요,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빚은 갚아야죠.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최영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